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 등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동일한 시죠. 근데 다만 동일한 시인데 지금 등기를 하진 않았어요. 천안불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 지금 22조를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다만 23조에 보면은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반드시 같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천안불고기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뉴 천안불고기 얼마든지 오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느냐를 따지지 않죠. 네. 다만 등기를 하면 법에서 더 두텁게 보호를 해줄 뿐이고 등기를 안 했다고 해도 보호는 받습니다.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러니까 상호를 등기한 자는 물론이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문 문제예요. 조문 그대로 이거는 다 적어줘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동일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상호용하는 자는 등기를 해놨으면은 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돼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죠. 갑이 그냥 증명해서 청구는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2004년도 판례 상호 사용 폐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가 있죠. 이런 거 그냥 2차 답안에 적어주면 좋죠.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해서 신뢰를 보호하고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데 지금 천안불고기랑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손님이 많이 오면 이건 지금 손님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당하게 이렇게 지금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게 취지이다. 그리고 한편 이거는 지금 2004년도 판례인데 그 2007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비성사건 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옛날 판례라서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판례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빼오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함께 등기의 말소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다. 이런 상법 22조, 23조 규정들이 23조 1항은 규정하고 있고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부정한 목적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이런 단어들을 2차 답안에서 적어주면 좋겠죠.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보험계약자 갑은 배우자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A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갑이고 배우자 을을 피보험자로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갑이 사망했을 때 돈이 나오는 건가요? 을이 사망했을 때 돈이 나오는 건가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배우자 을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보험의 대상자. 보험회사를 보험사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보험에 계약되어 있는 사람을 보통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그건 보험 계약자와 보통 피보험자가 일치해요. 내가 내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면 내가 내 명의로 자동차 가입해야죠. 그 보험 계약자도 나고 그 피보험자도 그 자동차의 명의인 나죠. 네, 내가 내 보험 가입하죠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가 대신 보험료 내면서 내가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그 보험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죠.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피보험자가 이 보험의 대상입니다. 사망보험 계약이니까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사망의 대상은 이 피보험자인 배우자 을이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겁니다. 갑이 죽은 거랑은 상관이 없죠. 체결을 했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을의 서면 동의가 없었답니다. 을이 사후 추인을 한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한가? 이제 우리 상법에 보면은 이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그냥 상해보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그 결부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두텁게 그런 제도상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피보험자, 그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보면.
731조에 보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나와 있죠. 내 생명보험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보험이에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지금 이거죠. 지금 갑이 지금 자기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보험을 계약한 게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 을이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사망보험 계약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보면은 이런 서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보험계약 체결 시다. 지금 체결 시까지 동의를 안 받았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후 추인을 허용할 거냐 이랬을 때 이 상법이 이걸 강행 규정으로서 이렇게 하는 취지에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사후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 동의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강행 규정이고 이런 건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당시에 서면 동의를 안 받았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런 걸 나중에 사후 추인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사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판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지급한 경우에도 이 생명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생실 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거죠. 지금 이 논점이라고 상관이 없는데 그 서면 동의 없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 아까 무효라면서요. 나중에 사후 추인 될 여지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게 보험회사가 모르고 그 보험자가 수령한 보험료를 수령한 거예요. 네,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다달이 내는 그 보험 거를 돈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그걸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보험료와 보험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계속 수령을 했거나 어떤 보험 사고에 따른 어떤 그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체결 당시에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험료 다 수령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한 적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효를 주장해도 되냐?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강행 규정에 반하는 거를 이런 거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주장할 수 없게 하면은 이 강행 규정에 반하는 거를 반하는 보험 계약을 계속 유효하게 그러면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법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런 판례가 민법 총칙에도 있고 몇 군데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또 이 논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판례에서 붙어있던 내용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보험 한 문제, 그 다음에 상호, 상법 총칙, 그 다음 상법 뒤에 보험 중에서도 뭐 인보험, 손해보험, 뭐 이렇게 재산보험 이렇게 있는데 여러 보험 중에 사망보험을 냈네요. 상호, 그 다음에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두 문제 이렇게 냈네요. 네.